그래서 이제 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파일로 전체 프로그램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 안에 매크로도 있고 타입도 있고 변수도 있고 함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나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각각의 소스 파일마다 하나의 헤더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스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을 해야 하는 것들은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뭔가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 헤더 파일을 얘가 include 하는 거죠. include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 다른 애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library.c라는 이제 소스 파일이 뭐 add song, find song, remove song 이런 이제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add song, find song, remove song 같은 함수들은 이 main.c 안에 있는 process command 함수에서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add 명령을 내리면 이 add song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실제로 노래를 추가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add song 함수는 지금 main.c에 있는 게 아니라 library.c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요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이 library.h라는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헤더 파일에 요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library.h라는 헤더 파일을 이 main.c가 include를 합니다. 그러면 C에서 이렇게 include 문은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include library.h라는 문장을 만나면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컴파일러의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프리프로세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이 library.header 파일을 통째로 가져와서 그거를 요 자리에 이렇게 싹 끼워 넣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main.c를 컴파일할 때 얘가 include library.h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그대로 요 main.c 파일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addSong이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있는 거죠. addSong이라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제 이 거를 컴파일하다가 addSong이라는 함수 호출을 만나면 앞에 프로토타입 addSong이라는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컴파일러는 그냥 불만이 없습니다. addSong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실제 addSong 함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컴파일러는 실제 addSong이 어디 있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addSong을 호출했는데 addSong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이 무사히 종료됩니다. 물론 이제 이 addSong을 호출해 주는 것과 실제 addSong을 나중에 연결 짓는 것은 물론 이제 링커가 하는 일인데요. 뭐 링커가 정확히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개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struct song 같은 것들도 필요하죠. 그 struct song이 이제 물론 struct song뿐만이 아니라 struct song, struct 뭐 artist, struct s node 이런 이제 structure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바로 type definition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타입들도 주로는 이제 library.c 파일 안에서 이런 타입들이 이제 주로 쓰일 텐데 만약에 이 struct song이라는 타입을 이 main.c에서도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struct song이라는 타입 정의를 library.header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면 됩니다. 매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define max 100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library.h를 include 하는 순간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max라는 매크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소스 코드는 자신이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어떤 함수나 아니면 타입 정의나 매크로들을 자신의 헤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다른 소스 코드가 include 함으로써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른 애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공유할 대상은 크게 보면 1번이 매크로와 타입 정의이고 그 다음에 2번이 함수이고 3번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C 프로그램의 전부죠.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매크로와 타입 정의를 공유하는 것은 이제 뭐 그냥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library.c 헤더 library.h 헤더 파일에 뭐 max라는 매크로랑 또 song이라는 구조체, struct song이라는 구조체, song이라는 타입 같은 것들을 여기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소스 코드는 library.h를 include 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 song이라든가 이런 타입을 그냥 마치 struct song이라든가 max라든가 이런 매크로들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와 타입 정의를 공유하는 것은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함수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실제 함수의 구현은 이렇게 소스 코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대신 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함수 제목만 있는 걸 말하죠. 그것을 헤더 파일에다가 넣고 역시 그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가장 뭐랄까 미미한 게 이제 변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변수를 공유하는 것은 이제 변수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여기다가 내가 선언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int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library.h를 얘가 이제 library.c가 include 하면 사실은 이거를 통째로 이 안에다가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보면 이 안에 int a라는 변수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library.h를 또 얘도 include 하죠. 그러면 또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써지는 거니까 이 안에도 사실은 int a라는 변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a라는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변수를 두 개의 소스 코드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따로 이렇게 a라는 변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변수를 공유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매크로나 타입 정의나 아니면 함수 프로토타입을 공유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C 언어에서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한 번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C 언어에서는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함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를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 함수를 선언하는 것은 컴파일러한테 이런 함수가 아니라 변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고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실제로 그 변수에게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int i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선언과 정의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int i 이렇게 하는 순간 i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물론 컴파일러가 알려줄 뿐더러 실제로 i라는 변수가 정의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 우리가 선언과 정의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방법만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의 선언과 변수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파일 간의 변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선언과 정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그럼 이제 정의하지 않고 선언한다는 건 뭐냐? 그때는 우리가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xtern int i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변수 i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변수 i가 어딘가에 있다.
라고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주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extern int i라고 썼다고 해서 i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컴파일러한테 이 i라는 변수가 비록 이렇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파일 안에는 i라는 변수가 아무데도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른 파일에 실제로 i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컴파일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tern int a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역시 a라는 이름의 배열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실제로 이 a라는 배열을 정의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a라는 배열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일에는 extern int i 이렇게 하고 실제 변수 i는 다른 파일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변수를 어떻게 공유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변수를 두 개의 file.c와 file2.c가 이 하나의 변수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실제로 이 변수는 이 두 파일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실제로 정의가 됩니다. 이 예에서는 이제 file.c에 우리가 int global variable, 그러니까 이것이 definition, 이 변수가 정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file.c에서 정의한 이 변수를 만약에 file2.c에서도 공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file.h 헤더 파일에 extern int global,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이죠. declaration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만 하는 정보를 헤더 파일에 넣은 다음에 이 헤더 파일을 file2.c가 include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file2.c 위에도 이제 이렇게 extern int global variable이라는 선언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file2.c를 컴파일하는 컴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문장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런 변수가 있다. 다만 다른 파일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수를 공유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C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일 간의 변수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공유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파일들이 변수를 공유하지 않도록 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런 헤더 파일들을 이렇게 이제 다른 파일에 include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중첩된 include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file 3.h라는 헤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파일 1에서도 필요하고 파일 2에서도 필요해서 파일 1.h에도 이걸 include 했고 파일 2.h에서도 이걸 include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prog.c라는 게 이 파일 1.h도 필요하고 파일 2.h도 필요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둘 다 include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파일 3.h가 여기에 include 됐고 여기도 include 됐는데 얘랑 얘를 이쪽에 include 하면 결국 파일 3.h가 여기에는 두 번 include 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뭔가를 어떤 매크로나 이런 걸 하나 정의해 뒀다면 일단 이쪽에 include 되니까 여기에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쪽에 include 됐으니까 여기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얘랑 얘를 둘 다 include 하면 결국 얘랑 얘가 둘 다 여기에 include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이 안에 써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중첩된 include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복된 헤더 파일이 항상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크로의 정의나 함수 프로토타입이나 혹은 external variable
선언은 여러 번 중복되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define 매크로를 뭐 두 번 이렇게 max는 100, 근데 또 define max는 100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두 번 뭐 어쩌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수 프로토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프로토타입을 두 번 써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external variable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타입 정의가 중복되는 것은 컴파일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필이면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스트럭트 뭐 A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스트럭트 A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는데 또 이쪽에 들어가면 이 파일의 입장에서는 스트럭트 A라는 구조체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구조체가 두 번 이렇게 선언되는 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컴파일러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설사 오류가 아니더라도 이 헤더 파일이 중복으로 이렇게 인클루드 되어서 좋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더 파일의 중복 인클루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if not defined와 and if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만들 때 모든 헤더 파일의 맨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헤더 파일이 이제 예를 들면 boolean.h라는 헤더 파일이라면 실제 내용은 이제 요 밑에 요 안에 있는 세 줄입니다. 그런데 이 헤더 파일의 맨 위에 뭐라고 쓰느냐면 if not defined boolean h. 이 boolean h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파일 이름을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관습인데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boolean h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효하고, 만약에 boolean h라는 매크로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걸 통째로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boolean h라는 매크로가 not defined라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boolean h라는 매크로를 define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boolean h라는 매크로가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true, false, 뭐 bool이라는 이런 세 개의 타입이 정의가 되고, and if는 그냥 여기가 끝이다. if not defined 문의 끝이 여기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boolean.h를 누군가 이렇게 두 번 include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게 여기도 include 되고 여기도 include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를 include 시킬 때는 아직 한 번도 include 하지 않았기 때문에 boolean h가 define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boolean h가 not defined니까 요 부분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include가 되는데, 다시 똑같은 boolean h를 또 include 하려고 보면 얘를 include 하면서 우리가 boolean h라는 매크로를 정의를 해줬죠. 따라서 boolean h라는 매크로가 이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 not defined 이 지시어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if not defined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include를 시도할 때는 이게 통째로 무시되어서, 그래서 이제 중복으로 include 되는 것이 방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헤더 파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library.h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if not defined library h이면 define library h이고, 끝에 if defined 이런 식으로 모든 헤더 파일을 이 if not defined 지시어로 이렇게 둘러싸 놓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헤더 파일이 중복으로 include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